큐브 함께 보시죠. 네, 누가입니다. 역시 세 번째 주제로 마찬가지로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리포트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고요. 저희가 세 번째 큐브 속 사건 다룰 때 바로 이 화면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선이 없도록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지난 1월에 국세청에 고발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인 비리 단서를 확보하게 됐다고 하나요? 네, 처음에 이제 세무조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내외 거래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서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거래 자료라든지 입출금 계좌 내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조세 포탈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계좌의 흐름과 거래 내역 중에서 수상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적용된 혐의는 배임 수재, 업무상 횡령 그리고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그 죄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납품업체로부터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았던 부분들이 일부 흐름이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고 예. 또 계열사로부터도 그렇게 돈이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임 수재와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조세 포탈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였지만은 이후에 조세 포탈 조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경영상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서 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혐의를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챙겼고 계열사 자금 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그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유 교수께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데 검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요, 횡령 또 배임 수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한테 이게 뒷덜미가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한국 테크놀로지의 이외에도 지금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무슨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게 다 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하청업체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는요, 네. 결국은 또 뭐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기존 재벌 우리 재벌들이 상당히 고질적인 병폐들 이런 네. 부분들이 이 조현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적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본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범이라는 인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아니면 그때 사건 혐의일 때도 많이 거론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이 자원개발 문제를 해서 주가 조작으로 해서 이 조현범이라는 인물을 거론했었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지금 승계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지금 예. 조현범 그 이사장이 지금 검찰에 구속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구속 여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똑같이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겠죠. 예, 예. 근데 혐의 사실이 많은 상태인데 지금 아마 본인의 계좌로 돈이 뭐가 입금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명 계좌라든지 제3의 인물의 계좌로 돈이 계속 흘러갔는데 예. 그 제3의 인물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받는 부분들을 이것을 이제 이 배임 수재든 업무상 횡령에 돈이 모으는 통로로 보게 된 것이겠죠. 예. 이제 아마 조 대표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건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할 것이지만 예. 구속영장 청구됐을 정도면 이미 이 계좌의 소유주라든지 이 자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마 혐의 사실에
사실에 대한 소명, 물론 이제 입증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소명이 예. 된다면은 영장이 발부될 사안이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혐의 사실 강하게 부인하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총수 일가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관련된 범죄에는 대표이사가 혼자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구속과 신병 확보가 안 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검찰은 지금 이 갑을 관계를 이용했다. 그래서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가 굉장히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장 관련 사안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문제, 그리고 고액 연봉 수령, 근로자 산업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였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현범 사장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뭐 배임이라든가 회사 또는 횡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론하신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각종 부분들도 같이 함께 수사가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러한 대기업, 대그룹의 예. 재벌 그룹의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던 사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조현범 씨가.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직접 연관성은 뭐 나타난 건 지금 없습니다만은 여튼간에 이러한 어떤 재벌의 비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사회에 도마에 오르는 그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경영 체제 위기가 오진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도 경제계 쪽에서는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김성원 변호사께 드리면 과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번져 나갈 거라고 좀 전망하세요? 일각의 의혹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해외 거래가 많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해외 법인 명의로 혹은 해외 이 총수 일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 돈의 흐름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예. 이 돈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갈 것이고요. 예. 비자금이라는 건 이제 출처와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돈의 흐름과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규명된 사안 말고 다른 사안도 있는지 혹시 해외 자산 은닉이랑 관련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큐브 속 주제를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